임승수 아리, 임샘 아리. 아, 예, 지금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예. 우리 은채 아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말단 총수 임승수입니다. 예. 이말단이 생겼어요, 새.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뭔지 잘 몰랐는데 그게 뭐 시발단이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시발단.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예, 시발단. 거기서 이제 십자만 제 성으로 바꾼 것 같아요. 예, 이말단. 그 시발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거 조작을 좀 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임샘 순위 예. 높이기 조작을 아, 세상에. 이말단에서. 아유, 감사할 뿐입니다. 예. 다들 그렇게 은채 두부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일주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요. 금금토일. 세상에. 그러면 저도 출연료가 5배인데요.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 임샘이 너무 빨리 스타가 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제 주제 파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야. 제 인지도가 솔직하게 제가 타산을 해봤는데, 네. 제 인지도가 예전에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행인 2 있잖아요. 네. 행인 2가 끌고 다니는 개 있죠. 그 개였어. 그런데 최근에 인지도가 올라가서 바로 그 행인 2가 됐어요. 네. 너무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최고 순위 24위 찍었어요. 아, 예. 24위가 바로 행인 2 정도예요, 제가. 10위권으로 가면 행인 1위고요. 그 다음에 한 자릿수로 가야지 조연급이고, 1위가 주연이에요. 쌤은 지금 이제 주연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 할 거면 또 주연해야죠. 그렇죠. 예, 우리 93학번은 또 조연급 뭐 행인 1, 2 이런 데 만족 못 하거든요. 아, 그럼요. 예, 우리 초코파이 님도 일주일 기다린 임샘, 자본론 드디어 스타트하네요. 93학번 파이팅 하셨어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거 뭔가 느낌이 되게 좋은데? 네, 지금 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임 선생님 기다리신 만큼 또 재밌는 이야기 해주실 테니까요. 귀 쫑긋 세우고 다들 모이세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여러분께서는 국민TV 사주이신 우리 임승수 선생님, 은채 아버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쉬운 자본론 읽기에 오셨습니다. 임승수 선생님 때문에 국민TV 조합원이 됐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사주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아, 예. 한 명당 뭐 인센티브 얼마씩 그런 거 없나요? 사주시잖아요. 사주요? 네. 사주도 인센티브 좀 주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그러게요. 많이 몰고 올게요, 그러면. 저도 좀 많이 몰고 와서. 보험 영업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제가 보험 영업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예. 진짜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제 살 깎아먹기라는 얘기가 많던데. 아니요. 아니에요? 지인은 배제한 상태에서 2단계, 3단계를 넘어가서 영업을 해야지 진정한 영업이거든요. 예. 참고로 굉장히 훈남, 총각 예. 손님들이 예.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고객들이 많았고 예.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밥 사주고 가방 들어주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저도 그거 할래요. 그럼 저는 훈녀분들이 밥 사주고 같이 가방 들어주는 거잖아요. 쌤, 우리 여기서 그냥 방송하고요. 예, 방송 빨리 합시다. 지금 우리 임샘님의 팬들이죠. 이말땅께서 우리 은채 두부값을 보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이런 개그보다 제가 이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걸 더 원하고 계신 것 같아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니, 차베스 대통령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굉장히 이름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봤고 뉴스에서 한 번은 접해봤는데 정작 그 대통령이 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고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진짜예요? 정말요? 그런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러운 반, 또 시샘 반, 의구심 반. 제가 그 베네수엘라 멜리에 호텔에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갔다 왔다니까요. 거기에 제가 갔다 온 방도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믿음을 조금 더 제가 오늘 확신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헌법 내용 잠깐 읽어주셨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노동자를 가장 최우선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그 조항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아직 사주가 아니시네. 저도 그 조항이 국민TV 사주가 되면서 확 휘발돼 버렸어. 저는 노동자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좀 부려먹어야겠네. 그런데, 여기서 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저번 주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차베스 대통령이 무서운 뜻을 품고 군대에 나왔다. 무섭다기보다 이제 군대에서 조금 진보적이고 올바른 사상을 가진 사람, 군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남았잖아요. 네, 처음엔 야구 선수를 꿈꾸며 수도로 왔는데 그러다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정확하게 기억하시는군요. 그 불합리함을 참지 못하고 그만두려 했으나 동지가 반드시 남아서 해줘야 될 일이 있다. 그렇죠. 큰 뜻을 품고 군인으로서 살게 되죠. 그래서 차베스 대통령은 1980년부터 85년까지 5년간 정훈 장교를 합니다. 이 정훈 장교라는 게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사관 생도들을 가르치는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진급해서 다른 쪽으로 갈 기회도 있었는데 진급을 거부했어요. 왜냐면은 정훈 장교를 오래 하기 위해서. 의외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진급시켜준다 그러면은 무슨 짓이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꼬셔야 되잖아요. 사관생도들을. 꼬신다기보다는 사관생도들에게 자기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저도 이 국민TV 스튜디오에서 제가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베스 해석에서 이제 정훈 장교 말뚝 박으려고, 왜냐면 너무 이게 좋거든. 그래서 이제 하고 또 뜻이 맞는 사람들을, 군인들 많지는 않았지만 몇 명을 모아서 1983년에 혁명적 볼리바르 군대 200, 숫자 200이에요. 네. 혁명적 볼리바르 군대 200, 그러니까 영문 스페인어 이니셜로는 EBR 200을 이런 조직을 결성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진보적인 군인들의 모임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혁명적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생소하실 거예요. 이분이 1783년에 태어나서 1830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동상이 있지 않나요? 네, 거기에? 맞아요. 이분이 쉽게 얘기하면은 중남미 해방 영웅이에요. 그렇죠. 스페인 제국주의에 맞서서 중남미 6개국을 해방시킨 대단한 사람인데, 베네수엘라 출신이고 베네수엘라를 넘어서 중남미의 영웅인데, 이 볼리바르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겠다 라는 이제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상은 그런 분들 동상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독재를 했던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저도 제 동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괜찮은데? 우리 집에다가 좀 하나 놓으려. 제 감상용으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더 보기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샘. 이말단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주세요.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지금 개그 쪽으로 빠진데. 그래서 아무튼 시몬 볼리바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분이고, 차베스 대통령은 그분의 혁명 정신을 받들어서 베네수엘라의 진보적인 군인들의 모임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아직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나서 이 베네수엘라의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카라카소라고 하는 사건인데, 베네수엘라의 수도가 카라카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어미인 SO를 붙여가지고 카라카소에서 일어난 봉기다, 항쟁이다 이래서 카라카소라는 이제 용어를 그쪽에서 쓰더라고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이제 그 베네수엘라도 IMF 외환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IMF 외환위기가 와서 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 하던 시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페레스 대통령,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보수 양당 중에 한 당, 민주행동당의 후보로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듬해인 1989년에 취임을 해서 이 외환위기를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IMF는 제가 말씀드렸고 전에 여러 번 어떤 데인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IMF의 그런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삶이 힘들어지고 물가도 미친 듯이 오르고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막 교통비가 2배 이상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열받아서 거의 자생적인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일하러 가는 왕복 차비가 자기 일당보다 비싸져 버릴 정도로 이제 이렇게 물가가 폭등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특히 교통 이 수단 버스비가 너무 올라서 화가 나서 이 버스를 좀 거꾸로 놓고 불도 좀 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대중 소요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쨌건 정부 정책이 잘못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피해를 받고. 근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당시 페레스 대통령이 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한 거예요. 아이쿠야. 네, 그래서 군을 그냥 투입한 수준이 아니라 쏴 죽였어요, 다. 또 자국민을 향해서 군대가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으니 다친 사람은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이제 현 정치, 보수 양당 정치에 완전 신물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놈들 우리가 막 번갈아 가면서 뽑아줬더니 결국에 우리한테 총질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주에서 있었던 일보다 더 대규모의 학살 사태가 이제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1989년 2월 27일 날 이제 그 대중 봉기가 일어나고 다음날 이제 군대가 투입돼서 이제 살인이 일어난 거죠. 이때 이제 베네수엘라의 군대는 명령을 받았으니 어떻게 한 거예요? 나가서 그 국민들을 쏴 죽이는데 동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보수적이고 우익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명령을 받고 자국민을 총으로 쏴 죽였으니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겠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이제 차베스를 중심으로 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혁명 조직 있잖아요. 혁명적 볼리바르 군대. 여기로 수많은 군인들이 이제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페레스 정부를 전복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더 이상 이 자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고도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이 정부를 그대로 냅두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체포하고 국가를 완전히 새로 써야 된다.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이제 봉기를 준비한 거예요. 차베스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날짜를 1992년 2월 4일로 잡고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혁명적 볼리바르 군대 EBR 200이라고 하는 조직은 이제 좀 형태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은 군 내부의 조직에서 군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한쪽으로는 진보적인 어떤 정치 세력들이 여기에 이제 가담을 해서 서로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군이 나서서 대통령을 체포하고 주요한 거점을 딱 접수하면 이제 우리 민간 운동 쪽에서 이것을 지지 엄호하는 대규모의 시위 양동 작전으로 하겠다. 그래서 나라를 새로 쓰자. 이런 준비를 하고 이제 차베스는 이제 봉기 날짜를 잡고 당시 차베스 대통령은 이제 낙하산 부대, 공수부대의 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굵직한 부대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베네수엘라의 군인이 한 2만 5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한 10%, 정확히는 2,367명이 이제 이 조직에 차베스 조직에 가담을 해서 2월 4일 날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광주에서 시민군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 민간 운동 쪽에서도 이제 이 차베스 쪽에서 이제 무기고에서 이제 무기를 빼가지고 이 시민군들한테 이제 주기로 약속이 돼 있고 당일날 이제 전날 차베스는 다 예금 통장 찾아가지고 마누라 주고 진짜 있었던 일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예금 통장 찾아서 다 마누라 주고 왜냐하면 목숨 거는 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당일날 목숨을 걸고 봉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운동 쪽에서 안 나왔어요. 배신을 때리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차베스가 사람들이 쿠데타 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쿠데타한 군인이다. 네. 근데 사실 쿠데타를 준비했던 게 아니라 민주적인 시민들과 함께 국민들을 쏴 죽인 정부를 전복하고 민주정부를 세우려고 같이 준비를 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쪽에서 좀 무서웠던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신을 때리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민군들에게 총을 주려고 나왔는데 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솔직히 군의 10% 정도가 움직일 정도니 정보가 안 새겠습니까? 솔직히 다 쫄쫄했죠. 그래서 이미 페레스 대통령 쪽에서는 다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대통령은 이미 다 피신해 있고 곳곳에는 이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혁명 봉기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와해되는 예, 실패하는. 그래서 이 상태로라면 무의미한 학살 사태. 왜냐하면은 군의 10%가 움직이긴 했지만 나머지가 90%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중과 부족에다가 의미 없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베스가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이제 기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제가 베네수엘라 갔을 때 그 기자회견했던 그 성 시프리아노 카스트로 성에도 가봤어요. 직접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제 짧은 기자회견을 했어요.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방에서도 같이 봉기했는데 지금 무선도 안 되고 상황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방에 있는 동지들이 이렇게 우리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혁명에 참가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이미 우리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의미한 학살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제하라. 사령관 차베스의 말을 들어달라. 나중에 좀 더 우리 모두를 위한 좋은 때가 올 거다. 이 모든 혁명 운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지겠다. 이러고 이제 체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기자회견이니까 모든 방송 매체를 다 탔을 거잖아요.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대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정치인놈 새끼들을, 아이고, 말이 막 나오네. 아유, 예. 좀 소다시. 정치인 분들은,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들 책임지는 놈도 없고, 다, 딴 놈한테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게 하고. 그런데 네. 처음으로 이제 공중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걸 보고, 그것에 이제 감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은 어렵지만 나중에 좋은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그것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나중에 저 사람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뭔가를 할 사람이구나. 차베스가 네. 그 결단을 내린 밑바탕에는 네. 민중들에 대한 어떤 사랑, 그러니까 네. 무고한 희생을 절대 용납치 않겠다라는 희생 정신이 바탕이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길 줄 그렇죠. 아는 예. 사람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봉기하기 전날에도 자기 취하에 거느리는 장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명령만 내려서 데려 나올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이런 의미로 해서 내일 우리가 함께 할 건데 두렵거나 좀 힘든 사람은 빠져도 좋다. 한 명이 빠졌대요. 노모 때문에. 네. 네. 그 다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죠. 쿠데타. 이제 모양새가 쿠데타가 됐죠. 쿠데타 지도부가 감옥에 갇혔는데 같은 해 1992년에 봉기를 한 거잖아요. 2월 4일 봉기. 근데 같은 해 11월에 해군 제독 그리보라고 하는 제독이 또 봉기를 해요. 네. 이것도 이 차베스가 만든 조직 아까 말씀드린 MBR-200 EBR-200이 MBR-200으로 전환된 거거든요. 민간 운동이 같이 합류하면서 그러니까 혁명적 볼리바르 운동 M은 무브먼트예요. 스페인어로 모비미엔토고. 예? 이 MBR-200 조직의 사람도 일부 관련이 돼 있고. 근데 이것도 실패했어.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민심이 쿠데타를 지지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런 혁명적 쿠데타를. 우리는 현대사에서 나쁜 군인들을 많이 봐가지고 네. 군인 하면 좀 안 좋은 게 많은데 사실 이순신 장군이 군인인데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선조랑 이렇게 서로 갈등도 좀 있었고. 근데 아무튼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선 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패했는데 어쨌건 국민들이 쿠데타를 지지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수 양당들도 그 페레스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냅두고 더 이상 국정 운영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민심이 떠났으니 완전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언제는 지들이 부패를 안 했겠어요. 하지만 부패 혐의로 그 페레스를 자기들이 탄핵시켜요. 국정 운영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 이제 탄핵을 시키고 대통령에서 보궐선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웃긴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라면 첫 번째.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보수 양당, 꽃베이랑, 그러니까 기독사회당이랑 민주행동당, 이 두 당의 후보 지지율이 형편없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거야. 저놈들 다 그 도둑놈들이다. 아니, 알게 되면 당연히 지지율이 그게 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왜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아직 좀 등 따시고 배부르신 게 아닐까요? 정말 어떤 분이 화가 나서 그렇게 내지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네. 고생을 더 해봐야지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뭐 그런 걸 계몽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꾼다는 게 한 명 한 명의 의식이 다 깨요. 4천만, 5천만 국민이 다 의식이 깨어서 바뀌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 객관적 조건, 정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건 아직 우리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어쨌건 베네수엘라에서 첫 번째로 보수 양당제가 무너지는 현상이 이때부터 나고 두 번째로는 보수적인 후보들조차 나 차베스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 왜냐면 그게 표에 도움이 되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차베스가 그때 체포가 돼서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뻥을 치냐면 감옥에 있는 차베스가 날 지지하고 있다. 그런 적도 없는데. 와. 근데 그것도 다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그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건설하려고 했던 군인들에 대한 지지도가 그 정도로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후보들이 내가 차베스가 점지한 후보요 이러고 다닐 정도로. 하여튼 당선을 위해서는 진짜 무슨 뻔뻔하기는 정말.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됐냐?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보수 양당 중에 더 꼴보수인 기독사회당 거기에 라파엘 칼데라라는 사람이 그 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탈당했어. 왜냐면 이 당에 남아서는 당선이 안 되거든. 당 만든 사람이 탈당해가지고 이상한 조직을 급조한 다음에 의회에서 차베스 쿠데타 지지 연설을 했어, 이 사람이. 왜냐면 인기 때문에. 근데 그 연설이 어쨌건 감동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 좀 많이 찍어줬어. 이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차베스랑 그 쿠데타 군인들 풀어준 거예요. 왜냐면 자기 공약이고 또 하나는 풀어줘야 자기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뻐서 그랬겠어요? 감옥에 계속 쳐넣고 싶지. 근데 풀어줘야 자기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차베스는 나왔어, 감옥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파엘 칼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보수 정치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리는 없고 예전에 그런 신자유주의식 정치를 이제 답습할 뿐인데 어쨌건 차베스는 이제 군에서 나왔어요. 아니,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군으로 복귀했나요? 못했죠. 누가 군에 복귀시키겠어요. 군에다 군인을 옷 벗은 거지 뭐. 여러 명이 벗었어요. 그래서 군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MBR 200 조직의 힘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민간운동 진영에서 이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기가 생기고 지도력이 생기니까 이 MBR 200에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혁명적 군인들과 민간운동의 어떤 연합체 같은 조직이 됐어요. 뜻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차베스라는 인물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렇죠. 예. 어쨌건 차베스라는 사람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방침을 바꿨어요. 그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선거라는 걸 통해서는 도대체 올바른 국가를 건설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조건이 바뀐 거예요. 차베스가 너무 인기가 많고 이 MBR 200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에 국민들의 인기가 막 올라오면서 선거에 참여해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니 차베스가 1등이 나와. 그래서 대선 참여로 방침을 바꾸고 그때 방침을 대선 대통령 선거 1998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면서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한 게 바로 재헌의회 소집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헌법을 새로 만드는 의회. 왜 재헌의회 소집이라고 하는 이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는지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는 칠레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970년대 이 칠레가 중남미 나라잖아요. 저 왼쪽에 길게 있는 나라. 네. 그래서 뭐 추나추동이 공존한다고 하는 나라. 그래서 저기 여름, 봄, 가을, 겨울. 그러니까 한 시기에 한 국가 안에.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그 나라에서 197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살바도르 아옌데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 이분이 이제 진보적이고 자기가 스스로 사회주의자, 굉장히 엄청난 진보적이니까 이 사람이 당선이 됐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아니, 요즘에 뭐 중남미에는 다 좌파 정부가 많이 들어섰다는데 그게 뭐가 충격이냐 하시겠지만, 당시 사회주의나 진보를 표방한 세력이 정권을 잡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그 당시. 무장투쟁. 다 그랬잖아요. 사실상 보면은 베트남도 프랑스와 그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움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중국도 그렇고, 그 당시 뭐, 북한도 보면은 이제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소련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다 독재국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다 친미 쪽이었죠. 친미도 그렇고 하여튼 뭐 친미가 아니라 다른데 프랑스에 붙어먹든 어디에 붙어먹든 다 나라 팔아먹고 독재국가들이기 때문에 걔들이 선거를 통해서 내줄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선거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걔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물리력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보와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다 사실은 총들을 들었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뭔가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준비를 했었는데 칠레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어떤 무장 그런 걸 통하지 않고 순수하게 선거로만 진보 세력,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빗대어 말하면 박정희가 독재를 네. 하고 있는데 뭐 조봉암 선생이 됐다거나 투표로 된 거죠. 투표로 된 거고. 네. 그러니까 당시 전 세계의 눈이 이목이 다 칠레에 집중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쟤들은 지금과는 다른 방식, 순수하게 선거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하겠다는데 참 가능할 것이냐. 다들 이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칠레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식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주의를 한번 건설해 보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왜냐?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행정부 수반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관은 이제 저 같은 사람으로 다 세웠겠죠. 그런데 의회가 문제인 거예요. 의회는 당시 압도적 과반수가 보수 양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복지를 하려고 법안을 만들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 생각나요.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때. 예. 통과를 안 시켜주고 발목을 잡는 뿐만 아니라 아옌데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장관을 한 명도 남김없이 의회에서 다 탄핵시켰어요. 그 정도였어요.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냐. 1973년 9월 11일 날 미국의 사주를 받은 피노체트. 그 당시 군 참모총장이었는데 그게 아옌데가 임명을 했어. 또 웃긴 게. 아옌데가 그나마 군 인사 중에 걔가 중립적이다고 생각해서 임명했는데 알고 봤더니 미국 간첩이야. 네. 걔가 피노체트가 미 칠레 대사관에서 무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빨린 거지. 그리고 그 피노체트와 함께 그 쿠데타를 했던 젊은 군인들은 SOA라고 하는 스쿨 오브 디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이 설립한 중남미 군사학교가 있어요. 거기 출신이에요. 다 미국 친미. 그래서 걔들이 아옌데 대통령을 죽이는 쿠데타를 해서 이제 결국 아옌데 정부가 무너지고 아옌데는 이제 카스트로한테 선물 받은 반자동 소총을 들고 대통령궁에서 싸우다가 사망을 했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베네수엘라도 당시 마찬가지예요. 차베스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의회의 과반수가 쟤들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베스가 돼도 뭐 해주겠어?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기서 사실 재헌의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학습효과였네요. 네. 제가 지금부터 왜 그게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3회차로 해야 되나? 아무튼 좀 만약에 오늘 다 못하면 다음에 해도 되죠, 여러분?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 좀 해주세요. 이제 들리네요. 쌤, 이제는 혼자 네. 원맨쇼까지. 네. 점점 달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의 달인. 네. 조금 왜냐면은 구체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설프게 하지 않고.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해보셔요? 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차베스 대통령이 그러니까 재헌의회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 이제 베네수엘라의 헌법은 1961년에 만들어진 헌법이었어요. 그리고 제4공화국이었어요. 그런데 헌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기치를 걸고 정당을 새로 만들어서 그 이름이 제5공화국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명에 아예 헌법 새로 만들겠다고 써 있는 거예요. 5공화국, 공화국을 새로 쓰겠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게 영문 이니셜 MVR인데 제5공화국 운동. 그리고 나서 차베스를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56%가 넘는 굉장히 역대 최고 득표로 역대 최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높은 득표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1999년에 취임을 합니다. 취임을 해서 말씀드린 재헌의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보셔야 돼요.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 체계로 봤을 때 가장 최상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헌법의 근거에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의 근거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 체계로 봤을 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헌법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의회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 권한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존에 있는 헌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헌법을 폐기할 권한도 없는 애들이야, 얘들은. 그러면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헌법을 만들 새 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국민투표로. 왜냐하면 새로운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 권한은 국민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임하고 국민투표로 그걸 물은 거예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도 좋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투표로 승인을 받고 얼마나 민주적이에요. 차베스를 왜 독재자라고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당선돼가지고. 그래서 국민투표로 헌법을 새로 만들어도 좋다는 승인을 얻고 그 다음에 그 헌법을 새로 만들 재헌의회 선거를 131명을 뽑는 선거를 다 새로 치른 거예요. 그래서 6명 빼고 다 진보파가 됐어요. 차베스파가. 126명이.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촛불 들러 나와서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베네수엘라는 국민들의 투표로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과정을 밟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1명의 재헌의회 의원을 선출을 해가지고 이 131명이 의회에서 350개 조항에 이르는 그 새 헌법을 6개월 시한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읽어드렸던 그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아예 헌법에 박아버리는 그 놀라운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헌법을 또 국민투표에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를 수 있으니까 헌법이 국민들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께 그 헌법을 이제 발효해도 좋습니까? 라고 국민투표를 물어서 그걸 또 승인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베네수엘라의 새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새 350개 조항에 이르는 새 헌법이 만들어졌으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이 다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자, 새 헌법이 만들어졌으니 기존에 있는 헌법이 폐기됐잖아요. 네. 그러면 차베스는 다시 민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베스는 옛 헌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차베스도 다시 민간인이 되고 국회가 해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국회는 옛 헌법에 근거해서 구성이 된 거잖아요. 네. 사법부도 해산. 기존에 있던 낡은 국가기구가 다 해체가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낡은 국가기구를 해체시켰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다 구성해야 그렇죠. 돼요. 새로운 헌법에 근거해서 다 새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9년에 그래서 2000년에 새 헌법을 만들고 어떻게 선거를 다 새로 치른 거예요. 다시. 대선 총선을 다 새로 치렀어. 와, 진짜 여기 네. 내가 좋아님이 멋지네 감동입니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짱이에요. 진짜 제가 네. 누구 안 하는데 왜 저쪽을 보세요? 제가 사실 여러분 제가 이게 방송을 할 때 문희정 아나운서님 안구를 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눈동자가 어디로 돌아갈지 제가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돼가지고. 근데 안구가 방금 제가 보기에 왼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쁜 여자가 와서. 왜냐면 가끔 김용민 PD가 와가지고 보고 가거든요. 혹시나 해서. 감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뭐 그런 제재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예. 저희가 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예, 제재해도 저는 하는 놈이에요. 제가요, 여기서 안 나갈 사람이에요. 제가 타 방송사에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제재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를 들어서 누구 섭외하려고 할 때 왜 그 사람을 섭외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느냐. 그런 제재를 실제로 정말 많이 받고 살았는데 국민 TV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걸 제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내 안에 있는 자기 검열이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스스로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깨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사고 칠 텐데 제가. 뭐 괜찮습니다. 뭐. 그래서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 선거를 새로 치르고 그래서 차베스가 또 다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기득권을 가진 입장에서 그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혁명을 해야 되거든. 판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득권을 싹 갈아엎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면 근본적인 판가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요, 선생님 그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정치권을 향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판가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이 가진 그 소위 말해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자잘한 것들에 매여가지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게 아직 제가 출마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왠지 샘을 빨리 보내드리긴 싫고 방송으로 계속 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제가 출마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말단 출동하나요? 굉장할 거예요. 제가 헌법 새로 쓸 거거든요. 와우. 일단 저는 한 표. 예. 우리 마누라랑 애들도 찍어주겠죠, 뭐. 그러면은 일단 4표. 예.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차베스 대통령이 다시 이제 출마를 하고 의회, 국회의원을 새로 뽑은 거예요. 그때 과반수를 얻은 거예요. 압도적 과반수를.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국가라고 하는 건 정치 권력이잖아요. 네. 그 정치 권력을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세력이 틀어지게 된 거예요. 차베스가 참 멋진 부분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민중들의 생명을 참 중요시 여겼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가요. 국민을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만큼일 거다라고 믿고 한 거잖아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정치인들의 과연 몇 %가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믿고 있을까? 왜냐하면 늘 가르쳐야 될 대상. 모르니까 무지몽매한.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해먹어도 모를 사람들로 저희들을 바보 취급하거든요.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그때 잠깐 와가지고 악수하거든요. 그리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국민이거든요. 근데 차베스는 국민들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참 멋있네요.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많이 알려면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 있죠. 그 책. 그 책을 사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인증샷을 올리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그러세요? 그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 책을 본인만 소유하지 마시고 이웃들에게 한 권씩 나눠주실 때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죠. 왜냐면 이 얘기가 책에 더 자세하게 들어있거든. 퍼뜨려야 됩니다. 그렇죠. 퍼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생활에 탄력을 받고 그러면은 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벌이가 되니까.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두려울 게 없잖아요. 밥줄 끓일 것도 없고. 그렇죠. 자, 너무 나간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차베스 대통령이 국가 권력 기구를 완전 근본적으로 갈아엎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따져보면 절반의 권력이에요. 온전한 권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 권력이 또 있잖아요. 경제 권력.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경제 권력의 핵심은 석유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석유가 소수 기득권 엘리트층한테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치 권력을 잡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치 권력을 잡은 힘으로 뭘 해야 될까요?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걸 하려면요.
좀 심하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차베스가 죽을 뻔했어, 이거 하려다가. 근데, 아니, 일단은 우리나라 상황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휘둘리는 부분이, 우리나라 언론 권력이 제일 많이 휘둘리는 부분이 광고 부분인데, 그쵸. 아실 겁니다. 옷가네죠, 뭐, 옷가네. 돈이죠, 뭐. 국민TV가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 형태로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거. 4월에 뭐 TV 개국한다면서요? 네, 4월 1일 날 거짓말같이 TV 개국을 합니다. 저희는 저 혹시 TV 게스트로 안 나가야죠? 그거는 노정면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요. 거기다 기름칠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라디오 팀이라 향 제공을 그쪽에 해야 되겠구나. 원래 여기 이쪽에다가 저 빠다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샘 가실 때 저도 좀 데리고. 이쪽에 기름칠 하려고 했는데, 이게 큰일 날 뻔했어. 기름칠했다가 자금 낭비할 뻔했잖아요, 지금. 저분이 빠르셔. 굉장히 똑똑하셔요. 제가 이걸로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제가. 눈치 하나로, 줄 빨리 서는 거랑. 샘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국민TV는 광고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마구마구 할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진실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권력이 참 무섭다라는 게요. 무섭죠. 뭐 우리 일상입니다. 일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한 거 알려지면요.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요라고 겁먹고 계신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언제 좀 민주화 되려나.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확보가 되면은 내가 좀 더 두려움 없이 용감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삶이 그렇게 묶여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베스 대통령이 국가 권력 기구를 재편해서 정치 권력을 완전히 틀어진 후에 그 힘으로 경제 권력을 기득권 엘리트층으로부터 국민들에게 돌리는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석유 산업 국유화예요. 와,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쉽지가 않았어요. 2001년 11월에 49개 조항에 이르는 개혁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핵심법이 탄화수소법이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이제 특히 외국계 회사들이 거의 로열티 조금만 내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다 뽑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국내 기득권 세력들은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받아먹고 살고 국민들은 가난하고 로열티를 2배로 올리는 법이고 로열티를 2배로 올리면서 또 외국 회사가 우리랑 합작할 때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가 무조건 지분을 과반 가져야 되는 그걸 명토 박은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의 뜻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근데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게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저 보수 세력들이 과반은 안 되지만 쟤들도 들어눕거든. 그러니까 우리만 들어눕는 게 아니라 쟤들도 들어누워요. 이거 이권이 걸린 거는. 그러니까 막 의회에서 계속 방해 공작을 피면서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게 모든 물리적인 동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 통과가 됐냐? 베네수엘라 헌법에 그런 게 있어요. 수권법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대통령한테 1년 동안 입법권을 주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그 차베스파의 과반수 넘는 의원들이 이 수권법을 동원해서 대통령한테 입법권을 넘긴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책임지고 통과시킨 거예요. 만약 의회에다만 맡겼으면 계속 싸움질하느라고 이게 통과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의회한테 위임 받은 거예요. 이거 다 민주적 결친 게 의회에서 넘겨준 거야. 대통령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게 2001년 11월이었어요. 이게 통과되고 나서 쟤들이 차베스 죽일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2년 4월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 과정을 제가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40. 이거 오늘 다 못하겠다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가도 되겠죠? 네. 자세하게 씹어서 전달해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이 우파들이
미국이 배후에 있는 이 우파들이 어떤 일을 획책하는지 지금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마두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외신들의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거든요. 이걸 들어보세요. 4월 11일 이른 아침 반 차베스 집회가 시작되었다. 집회의 목적은 차베스의 사임을 요구하는 한편 국영석유회사 국유화에 반대해서 국영석유회사의 본사가 있는 카라카스 도심까지 행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행진의 방향이 미라플로레스 대통령궁으로 변경되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향하고 있는 미라플로레스 근처에는 마침 그날 아침 빈민가에서 황급히 달려온 차베스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차베스 지지자랑 반대파가 충돌을 하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양측은 까르멜리타 다리 위에서 맞닥뜨렸다. 그런데 양측 사이에서 국가경비대와 함께 완충 역할을 하던 카라카스 시 경찰이 갑자기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다. 당시 카라카스 시장은 차베스 반대파 쪽에서 잡고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주변 건물 옥상에 배치된 저격수들이 다리 주변의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시작했다. 양측의 시위대들을 비롯해 인근 행인들과 언론사 기자들을 포함한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 유혈 참극으로 20여 명이 사망하고 14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보수 언론은 위기에 몰린 차베스 지지자들과 차베스의 지시를 받은 군대가 반정부 시위대에 발포해서 벌어진 참극이며 차베스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보도를 끊임없이 내보냈다. 텔레비전에서는 차베스 측 지지자가 대응 사격하는 장면을 증거라도 제시하듯 되풀이해서 방영했다. 마침 네스토르 곤잘레스 장군을 비롯한 여러 장성들, 우파 장성들이에요.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절묘한 순간에 발표되도록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 사실 차베스 반대파의 가두 행진과 총기 발포를 통한 혼란 사태는 반대파 측에서 쿠데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나중에 양심적인 외신 기자가 폭로했듯이 차베스 반대파들은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망자 수를 언급하는 기자회견을 미리 녹화하고 있었다. 이게 CNN에 기자 한 명이 그 영상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오토 네우스타트인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CNN 특파원이 직접 그 영상까지 있어요. 나와가지고 자기가 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데 사망자를 언급하고 있더라. 무섭죠. 무서워요. 그래서 사실 아까 차베스 지지자들이 대응 사격한 거는 자꾸 저쪽에서 이쪽으로 총 쏘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대응 사격을 한 거예요, 그때. 베네수엘라가 총기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치안이 안 좋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외신이 절대 보도 안 하지. 왜? 외신이 주로 어디서 받아요? 미국과 서방에서 받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뇌되고 있는 거예요. 제나 엄마님의 댓글입니다. 그지 같은 언론은 동서양 막론하고 하는 짓이 똑같네요. 그렇죠. 국민 TV가 없어서 그래, 다른 나라에. 국민 TV가 더 영향력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많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국민 TV를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런 상황에 매도당하는 일이 없을 텐데 지금 뭐 저는 들으면서 베네수엘라의 상황인데 왜 우리나라 상황하고 너무 데자뷰예요? 비슷한.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인의 소양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우리나라 국제뉴스가 개판인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언론 종사자분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특파원을 보내는 일은 잘 없고 사실 내근직이에요. 국제부는. 맞습니다. 예, 받아가지고 다 번역하죠. 뭘 번역하냐? CNN, 폭스 다 미국과 서방 언론들이에요. 아니 중남미 소식을 왜 미국을 통해서 들어요? 그러니까요. 중남미 언론사를 통해서 들어야죠. 근데 그쪽과 그래서 사실 나중에 차베스랑 이 중남미 나라들이 협동을 해서 텔레스루라고 하는 방송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 중에 심지어는 진보라고 하는 경향 한겨레조차 텔레스루 인용 안 해요. 다 그나마 영국의 가디언 그건 좀 진보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봤자 영국인데 왜 중남미 얘기를 영국에서 듣냐고. 중남미에서 들어야지.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특히 국제 소식을 볼 때는 우크라이나 사태든 시리아 사태든 리비아 사태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서방의 시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라크도 그렇고. 아마 이라크 그 조지 부시가 들어갈 때, 예? 그런 거잖아요. 예. 기억나는 게요. 소위 말해서 걸프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침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희한하죠. CNN 화면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MBC고 KBS인데. 예. 여기에 시각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그게 머리부터 세뇌돼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나중에요. 국민TV가 조합원이 정말 많아지면은 저희 기자들은 특파원도 좀 보내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좀 받고. 그리고 기왕이면 외국에 좀 제대로 정신 박힌 언론들과 제휴를 맺어서 네. 기존 언론들이 전하지 못한 소식을 꼭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사주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남 얘기처럼 하면 안 되겠네. 그러려면 제가 그 조합비를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책이 많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기결은 결국에 여기로 되는 건데. 어떻게도 깔때기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이거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정말 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책을 사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민폐 끼치는 거 맞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셔야만 되는 내용들. 사실은 알아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은 저희가 무리를 해서라도 읽어야 되는 게 맞아요. 퍼뜨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왕이면은 좀 심하게 무리하셔도 돼요. 쌤, 지금까지 책을 몇 권 쓰셨죠? 그러니까 혼자 쓴 거랑 같이 쓴 거를 다 합치면은 15권 정도 되거든요. 15권이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 인쇄 비중이 높거나 혼자 쓴 거 위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나눠 먹지 않아요. 혼자 다 먹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지원이 분산되거든. 지원을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농담이에요. 너무 이거 얄팍하다. 근데 임쌤의 그 매력은요, 그 얄팍함과 그 속됨을,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너무 귀여워하고 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죠, 도대체?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안 그랬으면 책이 안 나갔을 텐데, 그나마 좋게 봐주셔서. 왜냐하면,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 틈에서 저희가 하도 속고 살아서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내 마음이랑 똑같구나.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그래서 친근함을 느끼는 거죠. 보통 사람이죠. 저도 우리 애가 하버드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그럴 수 있어요. 하버드를 나왔지만 쌤처럼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것도 반대인가요? 제 삶이 그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매끄럽진 않거든요? 조금 이렇게 녹스 자전거처럼 페달이 굴러가서,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야 제 대해서 끝내야 되지도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쌤,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세상을 좀 좋게 만들어 놓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은채가 살 세상은 우리처럼 살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놓읍시다. 그래서 아무튼 이때 차베스 대통령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우익 장성들이 탱크 몰고 들어와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차베스 대통령이 체포돼서, 체포도 아니지, 불법적 강급이지.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불법적 쿠데타, 그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감금이 돼서 거의 죽을 뻔 했는데. 아엔데랑 대자뷰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아엔데처럼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뻔했는데 차베스는 달라요. 왜냐면은 공수부대 장교 출신이잖아요. 공수부대원들이 뚜껑이 열린 거야. 우리 형님 아이가 이러면서 역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난한 빈민들이, 차베스 지지하는 가난한 빈민들이 거리를 다 점거해 버렸어요. 대통령을 둘러싸고, 이 우익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정권을 침탈해 놓고서는 누구를 임시 대통령으로 세웠냐? 까르모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구라냐? 경총회장이에요, 우리 지금. 본색을 드러낸 거지.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경총회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놨어. 임시 대통령으로. 그리고 나서 그 국민들의 뜻을 담아 만든 헌법부터 다 폐기시켰어요. 왜? 자기들도 재헌의회 소집하려고. 자기들도 이 짜증나는 혁명 헌법 폐기하고 자기들 우파의 자본가들을 위한 헌법을 새로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 상황에 벌어졌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혁명적 군인들과 민중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역쿠데타를 일으켜서 48시간 만에 차베스 대통령을 구출해 옵니다. 그 나라 국민들도 멋있어요. 드라마 같은 일. 진짜 이거는 다큐멘터리도 그 장면 나오는데 난 보다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차베스 대통령도 멋있는데요. 네. 그런 지도자를 가질 만한 국민들이네요. 네. 예. 그래서 당시 사실상 내전 일보 직전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가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네. 그만큼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게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쟤들이 평화적으로 안 있어.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가 차베스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계속 민중을 위한 혁명을 전진시키려고 하는데 우파들이 또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뭐 사람 죽어나갔다고 하죠? 네. 어떻게 죽이냐면 쟤들이 죽인 거예요, 또 자기들이. 근데 온통 언론이요. 사실 그 진보 정권에 좌파 정권에 불리한 얘기들을 해대는데도 국민들이 거기에 속지를 않나 봐요. 트위터에 막 사진들이 돌아요. 이게 베네수엘라의 상황이다. 근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기 프레젠테이션을 다 보여줘. 이거 베네수엘라라고 사진 있죠. 우리가 찾아냈어요. 이집트 사진이에요, 이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디오피아 사진이고 다 두 개 찾아서 다 보여주더라고. 이런 식으로 쟤들이 조작한다. 트위터 돌아다니는 사진 다 찾아서 보여주더라고. 정말 미치겠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벌써 26분 42초네요. 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2회차로는 좀 내용이 어려울 것 같고, 요번 회 끝내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다음번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밌죠, 여러분? 지금 뭐 다들 반응이요. 네. 굉장히 재밌고, 훈이 아줌마님이 민심은 천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조작하고 왜곡하는 언론에 속지 않는 그 나라 국민들도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소위 말해서 정당한 선거를 거쳐서 국민들이 뽑은 정권인데도 그렇게 유지하기가 힘든데 우리는 단 10년의 민주정부 경험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민주정부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세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유지한다는 게 더 밀어붙여서 강화시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제대로 일인지. 할 수 있도록. 사실 저는 지난 10년 소위 말하는 그 민주정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 FTA를 추진했다거나, 그렇죠. 뭐 이라크 파병을 했다거나.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세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각하고, 사실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임쌤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또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임승수 아리를 할까요? 월화수목 금토일이에요. 금토일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쌤, 오늘도 정말 귀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임승수의 쉬운 자본론 읽기는 다음 주 금요일 계속됩니다. 여러분, 팟캐스트 다운로드, 별점 주기,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